서울의 높은 주거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이들, 주거 취약계층들이 선택하는 곳이 있습니다. 반지하 옥탑 그 고시원 이런 데 거주하고 계신 분들의 대부분이 서울에 이제 몰려 있는데,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그런 집까지 활용해야만 살 수 있다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서울에 정착해야 하는 사람들, 청년들, 사회초년생들, 그리고 그 정도의 주거비를 부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실 감당하게 되는 건데, 근데 이 쳇바퀴를 계속 굴리게 방치하는 것이 맞는가? 지방에서 올라와 서울에 취업을 해 고시원에서 살고 있는 남선식 씨. 지금 24살이고 독서모임 플랫폼 회사에서 매니저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서울에서 직장을 구하게 돼가지고 여기 회사 바로 옆이거든요, 고시원이. 그래서 처음으로 고시원에 들어와서 생활하게 됐고, 직장과 가까운 도심 한가운데 사회 초년생인 그가 선택할 수 있는 주거지는 몇 군데 없었습니다. 일할 때는 여기 앉아서 하고 잘 때는 여기 침대에 눕는데, 사실상 이 두 가지밖에 이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제가 화장품 같은 거 여기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뭐 샤워, 저희가 공동 샤워장이다 보니까 샤워할 때 이거 샤워바운을 들고 가고, 뭐 여긴 옷장이긴 한데 지금 빨래는 다 빨고 있어가지고 안에 과자나 이런 거밖에 없어. 그리고 음식들이 있겠네요. 네, 간식이랑 뭐 이런 식사 대용할 것들을 미리 사둬야 돼서 넣어놨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이것저것 갖다 놓다면 어지러워지니까 최대한 물건은 좀 안 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만의 공간이 고시원 방 하나다 보니까 여기 안에서만 계속 있으면 외로움이라고 해야 되죠. 그런 걸 많이 느낄 때가 많고, 사실 답답하고 그래서 밖으로 나갈 때가 엄청 많죠. 네. 갑갑할 때면 옥상에 올라오곤 합니다. 저 넓은 서울 한켠에 언제쯤 내 공간이 생길까? 조금씩 나아질 거라는 믿음으로 그는 서울이라는 도시에 적응해 보려 합니다. 좀 불편하더라도 참고 견디다 보면 더 좋은 생활이 미래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긍정적인 생각하기 위해서 올라오는 것 같아요. 서울의 다른 청년들은 어떨까요? 1인 가구 청년 60% 이상이 10평 이하의 공간에서 살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내일에 일할 것을 생각하기에 급급하지, 그 공간에서 나는 여기에서 10년 뒤에 뭘 해야지, 나는 여기에서 뭐 10년 뒤에 누구랑 어떻게 살아야지, 이런 것들을 낙관적으로 상상하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이 모든 것이 젊은이들의 어떤 그 선택에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런 스트레스가 출산율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 굉장히 관련성이 높은 거고요. 합계 출산율 0.78시대. 하지만 서울의 합계 출산율은 그보다도 훨씬 낮은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예전 아주 오래전에 60년대 말에 칼 혼이라는 사람의 쥐 실험에서도 명료하게 검증되었던 어떤 그런 관계입니다. 그 밀도와 출산율의 관계. 미국의 생태학자이자 행동과학자였던 카론 박사의 실험이었습니다. 생존에 필요한 모든 요소들이 충분하게 공급되는 제한된 공간.
개체수가 많아지면 쥐가 어떤 행동 변화를 보이는지 관찰해봤습니다. 초반에는 개체수가 빠르게 늘었지만 공간의 밀도가 높아지자 출산율은 급격히 감소. 600일이 되자 개체수는 더 이상 늘지 않았습니다. 실험의 끝은 어느 부분에서 출산율이 감소를 하다가 나중에는 아주 출산을 포기하는 단계까지 가더라라는 것. 그래서 결국은 그게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그게 익숙해진 상태에서 사실 쥐가 거의 멸종 위기에 가는 어떤 그런 단계까지 갔다라는 이 60년대 말에 하나의 실험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서울은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일자리와 기회를 찾아 끊임없이 몰려드는 청년들. 경쟁은 치열하고 삶은 팍팍합니다. 그야말로 악순환이죠. 왜 다른 선택지는 없는 것일까요? 이 공간 썰림 현상이 만들어내는 그 경쟁에서 낙오된 이들이 갖는 고통,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서울 중심적 사고가 누그러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부동산, 교통, 복지 이런 부분들에서 아무리 확충을 해봐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죠. 결국은 지방에서도 희망이 있어야 지방에서의 삶의 질이 높아져야 또 거기서도 청년들이 기회를 찾을 수 있어야 사실은 수도권의 문제도 같이 해결되는 것이거든요. 모두가 서울을 향할 때 다른 방향으로 선택을 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남해로 내려온 성민 씨. 2017년 11월에 제가 처음 남해로 왔었고요. 그때 왔던 기억이 너무 좋았어서 이후에 뭐 월에 한두 번씩은 계속 남해 왔다 갔다 하고 시기가 잘 맞았나? 그때 퇴사를 했던 시기가 딱 돼서 그러면 월세집 하나 구하고 내려가도 되겠다. 제가 먼저 이주를 하게 됐었습니다. 시작은 그랬던 것 같아요. 상황이 일어나는 거죠. 어린 나라에서 지키자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 아니야. 성민 씨는 혼자가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 남해로 내려왔습니다. 대부분이 서울 토박이인 친구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친구들이 다 같이 남해로 올 수 있었을까요? 총 제안서가 하나는 강한 소상공인이고 좀 난로가 지금 마무리만 해주면 되는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같이 하던 독서 모임에서 워크숍 차 남해로 왔는데 너무 좋다. 남해 한 명씩 친구들을 초대하면서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모았어요. 왜 서울에서 삶을 정리했냐가 더 적합한 질문인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어떤 직장을 가지고 좀 어떤 월급을 받고 한 10년 정도 꾸준히 해 봤는데 근데 이렇게 그냥 내 삶이 이제 라이프 스타일이 이대로 고정하고 끝나도 괜찮은 걸까? 이런 고민은 스스로 했었거든요. 시작은 한 달 살아보기였습니다. 그런데 남해에서의 한 달은 서울에서의 삶과는 전혀 다른 경험이었습니다. 뭔가 새로운 것들을 해볼 수 있겠다는 의욕이 생긴 친구들. 의기투합해 함께 남해로 내려왔습니다. 올해로 6년 차. 성민 씨와 친구들은 남해에서 다양한 일을 합니다. 직접 디자인한 물건을 팔고 식당도 다 같이 운영합니다. 주 메뉴는 비건 카레. 서울에선 도전하기 쉽지 않았던 것들이 이곳에선 가능했습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는 동네다 여기는. 그러고 친구들이랑 계속 뭔가를 하게 돼요. 막 저는 그림을 그리지만 누군가는 음악을 하고 누군가는 요리를 하고 누군가는 글을 쓰고 이런 것들이 그게 남해였기 때문에 기회가 저희한테 있었다고 생각도 해요. 문화 인프라가 부족하다고요?
그래서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문화행사나 축제도 직접 기획해서 만들었습니다. 지역에서의 기회는 나의 뭔가 의지나 나의 디자인과 나의 계획을 실현해 볼 수 있는 기회, 그다음에 누군가를 뭐 이런 생각을 같이 하는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인데 도시에서는 그게 잘 안 보이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부대끼고 살기 때문에. 그뿐만이 아닙니다. 먼 길을 달려가는 성민 씨와 친구들.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남해에는 성민 씨와 친구들 외에도 귀촌한 청년들이 꽤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삶의 끝과 체류하는 사람, 정착에서의 삶의 끝과 어떤 체류하는 사람의 삶의 청년들이 남해를 선택한 이유는 뭘까? 남해에서 그들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는가? 깊이 있는 질문들이 오고 가는데요. 성민 씨와 친구들은 잡지도 만들고 있습니다. 제목은 우리가 소멸하는 방법이라는 잡지고요. 남해로 초기에 내려오고 난 다음에 지방소멸 이슈를 저희가 접하고 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이슈에 대한 어떤 컨텐츠를 만들고 싶다라는 이야기로 전개가 됐고, 지방을 소멸하는 곳으로만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지방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지방에 남아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점은 거기 있었던 것 같아요. 심각한 어떤 문제로서만 인식되는 게 아니라 어떤 가능성이나 어떤 기회 같은 것들을 좀 만드는 잡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번 인터뷰 대상인 권월 씨는 2년 전 서울에서의 삶을 뒤로하고 남해행을 택한 음악가입니다. 남해에서도 서울에서와 마찬가지로 같은 음악을 하지만 그 속에 담긴 가치관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나의 성과, 나의 이름을 더 알리는 것이 가장 큰 가치관이었는데, 근데 이렇게 우연히 한 달 살게 되면서 지금 2년차 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우선순위가 바뀐 것 같아요. 남해도 해마다 인구가 줄어 현재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점이 달라지면 불리는 이름도 달라집니다. 성민 씨와 친구들에게 삶의 터전이 된 남해는 소멸의 땅이 아니라 가능성과 기회의 땅입니다. 청년들의 일상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복잡하고 붐비는 도시에서 늘 쳇바퀴 돌듯 사는 삶에선 여유란 손에 잡히지 않는 먼 이야기였죠. 하지만 이곳에선 천천히 제 속도대로 가도 충분히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여유가 있습니다. 서울이 아닌 지방, 청년들에게 이 선택은 어떤 의미가 되었을까요? 내 것을 보여줄 기회가 오히려 더 많은 느낌? 서울이 좋다고 생각하실 분도 있겠지만 여기만의 강점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 계기나 기회 같은 게 오히려 남해에 있었던 것 같아요. 남해에 있으면 내가 이런 사람이 되고 이런 친구들을 더 많이 만날 수 있어. 일단 일적인 부분도 저희가 성장하고 있다고 느껴요. 근데 더 성장하고 싶다는 어떤 욕심 같은 게 생기는 거죠. 아, 우리 이렇게만 하면 조금 더 잘 이곳에서 살 수 있을 것 같다. 굉장히 수동적인 느낌을 받는데 도시에서는, 시골에서는 그게 엄청 주체적이고 능동적이고 본인만의 어떤 시간을 만드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다만 그 속도가 느리긴 하지만. 지방의 다른 청년들은 어떨까요? 지방 청년이라고 모두가 서울에 가고 싶어 할까요? 의외의 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경남연구원에서 2019년에 청년 실태 조사를 대규모로 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 저희들이 굉장히 충격적이고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경남 내에 거주하는 청년들 절반 이상은 지역에 그대로 머물고 싶어 한다는 조사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다음에 뭐 지역의 청년들 지방 청년들의 이야기를 좀 더 듣기 위해 한 대학을 찾았습니다. 질문 뭐 하는 거고 많이 답하는 거긴 한데 이렇게 지방이 청년들을 붙잡아두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비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솔직히 문화생활에 있어서는 서울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화생활은 뭐 어떤 거야? 막 갤러리전이나 아니면 놀이공원.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서울 살고 청년들이 지방에 남고 싶어하는 이유 속에 그 힌트가 있지 않을까요? 부동산에 있어서도 부동산가가 낮아서 생활비에서 드는 비중이 적다. 그게 가장 큰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제가 평생을 여기서 살았다 보니까 지인들도 여기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 몫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과연 서울에 가서 적응을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냥 남아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이중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머물고 싶다는 생각이 있는 한편으로 이제 직업적 기회나 혹은 이제 네트워킹을 위해서 수도권으로 올라가고 싶다는 생각도 한편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지방을 떠나고 싶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가족과 주거였습니다. 상당수의 청년들은 지방을 떠나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여기에 가장 큰 이유로는 친구와 가족이 있고 그리고 내가 여기서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여기서 살 수만 있다면 계속 지방에 남아서 살아가고 싶다고 그런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결국 청년들은 떠나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떠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누굴 보냐면 사실은 이 나가려고 적극적으로 나가려는 청년들만 보다 보니까 이 갈팡질팡하는 청년들의 고민을 잘 안 들어주는 것 같고 남아있는 청년들은 무시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신호를 분명히 보냈고 뭔가 목소리를 내고 있었는데 못 듣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가고자 하는 청년이 아니라 남고자 하는 청년들을 어떻게 붙잡을 것인가? 지방 소멸을 바라보는 질문은 이제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때 자료 찾아본 적 있는데 울산이랑 그 일자리라는 것은 양질의 일자리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다양한 일자리거든요. 두 번째는 이제 문화라는 측면에 있어서 콘텐츠 소비가 좀 어렵다. 그러니까 다양한 요구를 어떻게 대응하느냐, 어떤 식으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굉장히 매력적인 공간이 되면 또 찾아오는 거거든요. 떠나려고 하는 청년들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남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뭔가 비전을 심어줄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아마 그 청년들이 굳이 수도권으로 많은 비용을 또 본인이 원하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올라오는 일이 좀 더 줄어들지 않을까? 다시 돌아온 서울은 여전히 화려하고 아름답게 빛납니다. 하지만 반짝이는 불빛에 가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지 질문해야 합니다.